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내분비샘들이 있고, 어떤 내분비샘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호르몬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뇌하수체라는 게, 자, 우리 일단 이 항상성 파트에서는 중추가 누구라 그랬지? 간내야, 간내. 간내라 그랬어요. 뇌 중에서. 자,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중에서 사실 시상은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돼. 너는 뭐만 기억하면 간내, 시상, 하부만 기억하면 돼. 그 시상 하부 아래쪽에 이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이 달려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 여기는 이제 뇌하수체만 나오는데, 그럼 시상하부라는 애는 얘는 이제 알다시피 뇌잖아. 그지? 중추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내분비샘일까 아닐까?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TRH라는 호르몬, 뭐 CRH라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거든. 얘는 이 TRH라고 하는 애는 여기 나와 있는 TSH랑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얘도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중추이자 뭐가 된다? 얘도 내분비샘이 된다. 알겠니? 얘도 내분비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상하부 아래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야? 뇌하수체라는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이 있는 거야. 뇌하수체. 자,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을 정확히 이제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뭐 대략 뭐 이런 식이야. 뭐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은 그린다고 치면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면 그 밑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에서도 앞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전엽, 후엽이 있는 거야. 전엽, 후엽 이렇게 있어. 알겠어? 그럼 이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 만들어진다? 자, 일단 간내,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져. 그지? 그냥 여기다 쓸게.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 그지? 생장 호르몬 뭐야? 말 그대로 너가 키가 크고, 발육을 촉진시키고 하는 호르몬이 되겠지, 그지? 생장을 촉진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호르몬이라는 게 소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생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적게 나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키가 많이 안 크겠지. 이른바 외소증이라고 하는 키가 이제 뭐 딱 봤을 때 너무 작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외소증이라고 하거든. 외소증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아직 너는 성장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 성장기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키가 너무 커지는 거야. 거인증이 되는 거, 거인증.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이미 성장이 끝난 지 오래됐잖니. 성장이 끝난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많이 나오면 이런 데만 커지는 거야. 손끝, 발끝만 커지는 거야. 이런 몸의 끝부분만 커지는 걸 말단 비대증이라 그래. 말단 비대증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말단 비대증인 사람들 보면 손발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얼굴 쪽이 굉장히 좀 길지. 몸의 끝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튼 생장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자,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자, 여기 봐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줄여서 TSH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써. 부신의 겉질이라는 곳을 자극하는 호르몬. 자, 그 다음에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는 편의상 얘네 묶어가지고 여포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묶어갖고 그냥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뭐야? 그 앞에 있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이라는 기관을 자극해서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하는 호르몬이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신의 겉질이라는 부분을 자극해서 거기서 또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까 갖는 시상하부에서도 호르몬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TR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뇌하수체에 자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R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TS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ACTH라고 줄여서 쓰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호르몬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야. 실제로 이름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유도 호르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얘네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이 기관들을 자극해서 그 기관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포라고 하는 거하고 황체 형성, 뭐 이름 좀 어렵다만 이거 여성의 생식샘, 그러니까 난소에 들어있거든, 난소에.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묶어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뭐겠어?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샘을 자극해서 거기서 어떤 또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니? 생식기는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도 만들지만 호르몬도 만들어지거든.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엽에서는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호르몬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외우면 좋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하겠어. 그 다음에 뭐 얘도 좀 기억하기는 해야 돼. 얘 부신 것.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하고 있어라. 알겠니? 자, 그래서 전엽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자, 걔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 써져 있으니까 요건 좀 암기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후엽이라는 곳에서는 여기 지금 써져 있지만 자, 일단 얘가 또 제일 중요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옥시토신은 특히 이제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출산이 임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자궁을 왜냐면 이제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자궁이 늘어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이 수축하면 아기가 밀려서 엄마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호르몬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 자, 일단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후엽에서 나와. 그럼 항이뇨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우리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오줌의 대부분이 뭐야? 물이지. 그럼 그 오줌으로부터 내 몸속으로 다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야.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삼투압 조절하고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겠지. 자, 여기 그림에서는 선생님이 그려놨다만 뇌하수체 후엽은 말이야 시상하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후엽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성되는 건 어디서 생성되는 거다?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후엽을 통해서 뭐다? 분비되는 것뿐이다. 적어놔야 돼. ADH는 특히 니네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를 본단 말이야. ADH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후엽을 통해서 뭐다? 분비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이 있어. 갑상샘. 자, 갑상샘은 어디 있냐면 지금 요 옆에 그림에 나오지만 여기 봐봐. 뇌하수체는 이제 뇌 속에 있겠지. 갑상샘이 여기 목 근처 여기 있어. 여기. 요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갑상샘이라는 게 뭐 요렇게 이제 약간 갑상샘이 이렇게 이게 뒤에 이제 이게 여기 뭐 목뼈?
식동? 뭐 이 옆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부갑상샘이라는 것도 있어. 부갑상샘. 자, 그럼 갑상샘에서도 자, 아까 얘기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무슨 호르몬 나온다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있잖아. 그게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서 갑상샘을 자극하잖아. 자, 그럼 갑상샘에서는 바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요것도 네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TS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지. 그럼 이 티록신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는 뭐가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나잖아. 그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어떻게 되지?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열이 발생하잖아. 맞니? 그래서 티록신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촉진시켜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체온 조절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체온 조절. 알겠어? 체온 조절. 티록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또 티록신 외에 뭐가 칼시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자, 얘네 둘은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뭐냐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야, 그럼 봐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도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된다 그랬잖아. 야,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 아니니? 세포호흡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내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 얻어서 세포호흡을 하는 건데, 티록신이 너무 많아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내가 먹어도 어떻게 돼? 살이 안 쪄. 다 세포호흡에 쓰기 바쁘거든.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거든. 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래서 짧은 기간 사이에 뭐 1, 2주 사이에 막 몸무게가 1, 20kg가 쫙 빠져버려. 반대로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재료가 성분이 아이오딘이라는 성분이야.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 미역, 김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를 워낙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잖아. 부족할 일이 많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오딘이 부족해지면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티록신이 잘 못 만들어지게 되면 반대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어때? 몸에 기운이 없지.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뭐 등등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외에 칼시토닌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다. 요거 써야 되니?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칠판에 써주긴 할게. 자, 티록신에서는 지금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외에 칼시토닌이라는 것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요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거든. 그래서 보면 칼시토닌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뭐든지 적당히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네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 소화가 돼서 칼슘은 물론 소화가 필요 없지만 하여튼 소화 과정이 일어나서 칼슘이 흡수되면 혈액 속에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네가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칼슘이 늘어나지. 그럼 봐봐. 혈액이 이렇게 있어. 혈액이 흐른 혈관이 있고 우리 몸속에 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여기 칼슘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그거를 칼시토닌이라는 애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걸 뼈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대신에 뼈는 튼튼해지겠지. 맞아? 이게 칼시토닌이야. 반대로 네가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거의 안 먹는 거지. 그럼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부족해지잖아.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면 그 혈액 속에 부족한 칼슘을 높이기 위해서 파라토르몬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작용할까? 뼈에 있던 칼슘을 빼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가 약해지겠지. 골다공증 같은 거, 뼈가 쉽게 부러지고. 그러니까 네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시토닌에 의해서 그걸 뼈를 흡수시키겠지. 거기에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야. 반대로 칼슘이 들어있는 걸 너무 안 먹으면은 파라토르몬이나 호르몬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교감하고 부교감이 서로 하는 일이 반대지. 얘도 어때?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할 때 얘는 낮추고 얘는 높이지. 똑같은 데 작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무슨 작용? 기량작용, 기량작용.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은 뭐에 의해서?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지? 얘네 서로 하는 일이 반대잖아. 기량작용에 의해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니? 기량작용.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지면 그러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흡수시키게 되는 거고, 반대로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부족하면 평소보다 파라토르몬이나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뭐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 부신이란 내분비샘. 자, 부신이란 내분비샘은 어디 있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콩팥이 있거든. 오줌이 만들어지는 콩팥이 있는데 콩팥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콩팥 위에, 여기다가 콩팥이 있으면 콩팥이 약간 허리쯤에 있단 말이야. 허리에서도 이렇게 등 쪽에 있단 말이지. 그 위에 부신이라는 이렇게 기관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죠? 여기 콩팥이라고 하면은 콩팥 위에 이렇게 부신이 붙어 있는데 그 부신도 지금 여기 나와 이 겉부분하고 속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겉부분하고 속부분을. 자, 부신의 말 그대로 이제 이걸 내가 잘랐다고 하면 겉부분에 해당되는 게 겉질이겠지? 그러면 너는 아까 뭐가 떠올라야 되니?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 그럼 걔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겉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묶어서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제? 그래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 일명 알도스테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내가 그걸 안 해. 여기 밑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 부르는 호르몬.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얘는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 부르거든. 코티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알도스테론은 마찬가지로 콩팥. 그럼 내가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표적기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은 콩팥에서 나트륨이란, 우리 이제 이게 짠 음식 먹으면 나트륨 많이 들어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오줌에 섞여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트륨이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 나트륨을, 오줌이 만들어질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우리 몸속으로 재흡수하는 게 알도스테론인 거야. 그럼 이 알도스테론의 표적기관은 콩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있거든. 그걸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혈당량도 항상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면 그걸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 얘기할 텐데 하여튼 혈당량이라는 걸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면 얘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뒤에 가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면 얘네들도 많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은 말 그대로 이제 속 부분이겠죠. 이게 속 부분. 속질은 이렇게 할까? 여기 속질은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럼 봐라. 야, 겉질에서는 요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오잖아. 그럼 부신 속질도 호르몬을 만들려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 어떻게 받을까? 여기에는 곧바로 뭐야? 교감신경이 연결된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간내로부터 다이렉트로 신호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속질에서는 뭐다? 일명 아드레날린 혹은 보통은 이제 시험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많이 나오거든. 에피네프린. 요 호르몬이 만들어져. 그럼 알다시피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끝에서도 나오잖아.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이기도 한 거야. 호르몬으로 작용할 땐 얘도 아까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마찬가지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죠. 자, 이자는 우리 따지면 어디야? 위가 있으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마 이 그림에 보면 옆에 이렇게 이자가 그려져 있을 텐데, 그지? 여기 보면 이자 보이지? 콩팥하고 콩팥 사이 이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는 거지. 위가 이렇게 있고 위 옆에 이렇게 이제 12지장 옆에 이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 위치상 이제 콩팥은 약간 뒤쪽이고 위하고 얘는 앞쪽이 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자라는 곳이 있지. 자, 근데 이자는 왜 중요하냐? 응? 이자 왜 중요하냐? 얘 중요하거든. 우리 앞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내분비샘이라 그랬고, 그지? 우리 뭐 치민이 이런 소화액이 만들어지는 것은 외분비샘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이자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분비샘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호르몬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투잡 뛰는 애야. 소화액도 만들어지고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알겠어? 그래서 보면 그 이자 안에서 보면은 그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애들이 있어서 거기서 호르몬을 만드는 거야. 자, 알파세포라고 하는 곳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요 두 개는 또 반드시 암기해야 돼. 요 두 개. 요 되게 중요합니다. 응?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몇 개 꼭 외워야 되는 거 지금 표시해주고 있지? 항인효 호르몬, 티록신, 글루카곤, 인슐린. 그러면은 자, 글루카곤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얘도 앞서 나온 애들처럼 혈당량이라는 걸 높여줍니다. 근데 인슐린은 자,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은 각각 어디서 작용하냐면 간에서 작용합니다. 간. 얘네.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이 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표적세포가 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높여주게 되고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간으로 유입되는 포도당들을 결합시켜서 글리코젠으로 바꾸거나 간세포를 흡수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봐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때? 똑같이 간에서 작용하는데 서로 하는 일이 뭐야? 그럼 무슨 작용?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도 서로 뭐에 의해서?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 혈당량이라는 걸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니? 기량작용. 그러면 지금 봐봐. 야, 뭐 뒤에 가면 이제 과정 자체가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야, 혈당량하고 관계된 호르몬이 지금 4개가 나왔거든? 누구 있어? 여기 봐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애도 혈당량 높이고, 아드레날린도 혈당량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의 알파세포라는 데서 만들어진 글루카곤도 혈당량 높이고, 인슐린은, 자, 혈당량하고 관계된 호르몬이 이렇게 4개가 있지. 근데 다 혈당량을 높이는데 누구만? 인슐린만 유일하게 혈당량을 낮추죠. 인슐린 굉장히 중요하다.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자, 우리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하거든.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당뇨병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량을 낮추거든.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밥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져.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낮춰준단 말이야. 근데 몸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거나 인슐린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 당뇨병인 거야. 특히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면 그 당뇨를 뭐라 그래? 우리가 일형 당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야.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반대겠지.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높이는 애니까 만약에 글루카곤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뭐가 되겠어? 당뇨병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른바 정소난소. 뭐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참고로 이자에서 요런 게 나오거든?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봐봐. 이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랑게르 한스 섬이야. 그래서 이 안에, 그 조직 안에 이제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들어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만들어졌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여기서 만들어진 인슐린의 글루카곤이, 근데 이 안에 관이 하나 있거든? 이 관을 통해서 분비된다. 맞냐, 틀리냐? 이자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안에 이렇게 길다란 관이 하나 있고, 분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예를 들어 호르몬이 만들어져.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거지. 맞아, 틀려? 틀려. 내가 호르몬은 무조건 뭐를 통해서만 운반된다고? 혈액.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사이사이에 있는 뭐가 있을 거야? 얘는 일로 나가는 거야. 혈액을 통해 가는. 그럼 이 분비관은 뭐야? 이자는, 그렇지. 이거 되게 많이 낚입니다. 알겠어? 호르몬은 절대 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일로 나가는 거는 이자에게 나가는 거지.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뭐야? 정소난소지. 자, 정소난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호르몬도 만들어지거든? 호르몬도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얘기할 때는 생식샘이라고 표현하죠. 생식샘. 자, 알다시피 정소는 남자, 난소는 여자야. 그래 각각 여기서 뭐가 막 소위 말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그냥 합쳐서 뭐야?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지. 자, 뭐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아까 나왔던 얘네들. 요거 내가 묶어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 그랬지?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생식샘이 자극을 받으면 그 결과 이른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맞아? 그래서 알다시피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뭐야? 어떤 2차 성징을 발현시키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굵어지고, 이런 코털, 뭐 이런 겨드랑이 털 이런 거 털 나고 골격 커지고 이렇게 되고, 그치?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야?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커지고 하는 등의 2차 성징 어쨌든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여기 나온 여러 호르몬들 있죠.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지? 단백질이잖아. 근데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부신 겉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하고요. 테스토스테론은 주성분이 뭐다? 얘네들은 주성분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알겠니? 주성분이 뭐다? 스테로이드야, 스테로이드. 글씨가 좀 악필이어서 미안한데 얘네들 부신 겉질 호르몬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얘네들은 주성분이 스테로이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라고 보면 되겠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네가 암기를 해야 돼.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 호르몬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걔네들이 많거나 적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요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개념 체크 나오지? 여섯 문제? 이제 요거 한 5분 줄 테니까 풀어보고 같이 맞춰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1번. 우리 몸은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으로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체내 상태를 일정, 항상성이라고 하시고, 이게 항상성의 정의입니다. 항상성. 항상성이 있다. 자, 2번. 호르몬에 대해서 OX 하시오.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고요. 자,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 내분비샘, X.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며 일정한 농도로 조절한다. 맞는 말이지? 자, 3번. 신경과 호르몬 비교한 거다. 알맞은 말을 써라. 신경은 전달 속도가 당연히 뭐 전선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다가 아니지. 느리다. 다네. 그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효과는 신경 같은 경우 빨리 사라지지만 호르몬은 그에 비해서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호르몬은 온몸에서 작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 그러나 신경은 딱 그 신경이 작용하는 그 부위만 작용한다. 좁다. 자, 4번. 자, 마찬가지로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해서 OX로 표시하시오. 자, 호르몬 분비 조절 중추는 그치, 간뇌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시상하부다 그럼 그게 간뇌란 얘기야.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옥시토신은 아까 출산이 임박할 때 자궁을 수축시킨다고 했지. 2차 성징 발현이면 이거는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틀렸고. 이자와 부신 속질에서는, 그지? 자, 이자에서 글루카곤 나오고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나오는데 걔네들 둘 다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5번. 사람의 내분비샘과 내분비샘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옳게 연결하시오. 오타들이 좀 있네. 이게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어 있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지? 여기 붙여야 되지. 자, 이자에서 뭐 나오지? 인슐린. 그지? 갑상샘에서 티록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생장호르몬, 그제? 뇌하수체 후엽은 항인 호르몬 ADH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 자, 6번.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거인증 그러면 이제 생장호르몬이 되겠고, 그제? 생장호르몬. 소인증 뭐 똑같지, 그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생장호르몬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건 계속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앞서 나왔지만 신경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데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어떤 원리에서 조절되느냐. 자, 일단 여기 항상성의 정의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 몸의 외부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마 3가지 배울 겁니다.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뭐 삼투압. 요 3가지에 대해서 아마 크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3가지에 대해서. 뭐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다. 그럼 그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첫 번째. 자, 조절 원리에서 피드백이라는 게 나오지. 자, 참고로 피드백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호르몬하고 신경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 같은 경우에 어때? 내가 분비량을 늘려야 될 때도 있고 분비량을 줄여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신경도 마찬가지.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어떨 때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안 보내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중에서 특히 피드백은 뭐냐면 이 호르몬 있죠, 호르몬.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원리야.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그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드백의 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시금 그 원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원리가 뭐다? 피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드백.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피드백이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가 있고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99%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결국 호르몬의 분비량이 뭔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게 음성 피드백이야. 자,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피드백이 일어나면 뭔가가 억제가 되는 거지. 그게 음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은 반대로 뭐야? 뭔가를 더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게 양성 피드백이야. 자, 양성 피드백은 하나밖에 없어. 아까 나왔던 옥시토신 있지, 옥시토신. 주로 언급되는 얘가 하나밖에 없거든. 물론 여기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출산이 임박할 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궁을 수축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옥시토신은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자궁이 계속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니야. 출산할 때까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 양성 피드백은 그 옥시토신 하나 생각하면 될 거고 일단 주로 나오는 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그지? 여기 지금 얘가 안 나와 있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이게 있어. 간내 시상하부에서 말이야. 자, 시상하부가 중추이기도 하면서 호르몬도 만든다 그랬잖아. 아까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얘가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체온 조절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춥다라고 느껴. 체온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를 늘려. 그러면 얘가 늘어났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TSH도 늘어나거든. 그럼 TSH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체온이 이제 높아지게 돼. 그런데 체온도 정상 범위여야 될 거 아니야. 체온이 또 너무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티록신이 많이 나오던 걸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피드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TRH를 줄이는 거지. 간내가. 그러면 TRH가 줄어드니까 TSH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늘어났던 분비량이 늘어났던 티록신의 분비량이 다시 줄어드는 거야. 자, 간내에 의해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쨌든 늘어났더니 그게 간내에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다시 줄어들게 됐지?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여기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피드백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무조건 감소하는 게 음성 피드백은 아니라는 거야. 야, 늘어나서 피드백을 했더니 감소했잖아. 음성 피드백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부호로 표현하자면 음성 피드백 이거지. 이 간내, 원인에 의해서 분비량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피드백을 했더니 분비량이 다시 줄어들게 된 거야. 당연히 음성 피드백이겠지?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때? 뭔가 원인에 의해서 분비량이 평소보다 줄어들었어. 근데 너무 줄어든 거야. 피드백을 했어. 그래서 그게 다시 늘어났어. 이것도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한 거 말은 이해했지? 자, 간내가 원인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얘가 감지도 하고 얘가 조절하는 애니까. 그러면 그 간내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생각해봐. 티록신 분비가 줄었는데 너무 줄었어. 그럼 뭐 해야 돼? 피드백 해야 돼. 그럼 얘가 다시 조금 늘려주거든? 그럼 얘가 늘어나서 얘가 다시 늘어나게 되지. 저게 억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억제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억제가 감소한다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분비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분비량이 줄어드는 걸 억제해. 그럼 어때요? 늘어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부호로 써준 거야. 부호로 따졌을 때 서로 반대되는 부호가 되게끔 피드백이 일어나면 그 무조건 뭐야?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러니까 이 억제가 무조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증가하는 걸 억제하면 감소되겠지. 감소하는 걸 억제하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부호로 이해를 하라고요. 둘 다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럼 양성 피드백은 뭘까? 야, 분비량이 늘어났단 말이야. 피드백을 했더니 더 늘어난 거야, 더 늘어난 거. 분비량이 감소했단 말이야. 피드백을 했더니 더 감소했어. 그러니까 부호로 따졌을 때 같은 부호면 뭐다? 양성 피드백. 반대 부호면 음성 피드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피드백은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한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하나 예를 들었지만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르몬은 뭐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근데 제 예를 들어서 얘네처럼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 말고 다이렉트로 신경을 통해서 신호 보내는 경우도 어때? 피드백을 하면 신경으로 보내는 신호를 뭐 하는 거? 줄이는 거지. 응? 줄이는 거. 그래서 분비량은 이렇게 피드백으로 조절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 자, 기량작용이 우리 자율신경에서도 나왔다면 뭐라고? 어떤 두 가지 요인이 하나의 기관 또는 한 장소에 작용을 하는데 그게 뭐야?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기량작용이라 한다 그랬지, 그제? 자, 기량작용은 조심해야 돼. 기량작용에 의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이게 틀린 말인 거야. 호르몬의 분비량은 오로지 피드백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호르몬이 어떤 기관에 작용했을 때 서로 다른 두 호르몬이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게 기량작용이라고. 신경에서는 기량작용에 의해서라는 걸 쓸 수 있죠. 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요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요인.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자율신경은 교감하고 부교감이 한 곳에 작용했는데 교감이 작용하면 촉진되고 부교감이 억제되고 이렇게 서로 반대된 효과가 나타나면 그 교감하고 부교감이 결국 기량작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기관이 조절이 된다는 거지. 그럼 호르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아까 호르몬들 중에 호르몬들 중에 아까 기량작용이 갖고 선생님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 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하고 파라토르몬이 있었잖아. 자, 얘네들 둘 다 뭐야?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애들이야. 혈액의 칼슘. 그래서 얘는 혈중 칼슘 농도를 뭐 한다고? 감소시키는 애였고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그럼 얘는 혈중 칼슘 농도를 서로 둘이 뭐 하는 거야? 기량작용에 의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분비량이 조절된 게 아니잖아. 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는 피드백에 의해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고 얘가 작용할 때와 얘가 작용할 때가 서로 반대잖아. 반대. 그걸 기량작용이라 한다고. 또 뭐 있었어? 아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지. 자, 둘 다 어디서 작용한다고? 둘 다 간에서 작용하는데 인슐린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혈당량이라는 게 낮아졌고 글루카곤이 작용하면 혈당량이 그러면 얘네 둘 다 어때? 간에 작용했는데 한 놈은 혈당량 낮추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분비량이 늘어나면 혈당량이 감소하겠지. 얘가 분비량이 늘어나면 얘 증가하겠지. 그 분비량을 조절하는 건 피드백에서 조절되는 거고 얘네들이 작용했을 때
그게 서로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자체를 기량작용이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 여기 그래프는 지금 그 칼슘 농도에 따른 칼시토닌과,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그냥 그래프만 이해하면 되거든. 얘 봐라. 가로축이 혈중 칼슘 농도거든.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칼슘 농도를 낮춰야 되니까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얘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얘의 분비량은 어때야 돼? 줄어들어야지. 줄어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걸 기량작용이라 그래서 호르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기량작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량작용, 그 다음에 피드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파라토르몬하고 칼시토닌의 구체적인 작용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사실 완전 내신용입니다. 내신에서 아니면 나올 일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런 뭐 피드백,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량적 항상성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조절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혈당량 조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 자, 그 과정들은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잘 봐.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당이래요. 고혈당. 그러니까 혈당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당 농도거든.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한 0.1% 농도로 따지면 0.1%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높여서 한 0.1% 정도의 수준을 유지시켜준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고혈당이라는 건 혈당량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보통 언제냐면 우리가 밥 먹으면. 밥을 먹으면 뭐가 일어나?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포도당이 소장으로 흡수가 돼서 혈당량이 높아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혈당이 돼. 그러면 그게 혈당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높아졌으면 그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감지하는 건 누구다? 무조건 중추가 간내야.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뭐야? 명령을 보내야 되겠지?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면 얘가 이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이자. 근데 이자한테 신호를 어떻게 보내?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내하고 이자 사이에는 뭐가? 부교감 신경 연결돼 있어. 신호를 보내. 그럼 이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간내가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던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좀 줄어드는 거야. 대신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알겠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 그럼 인슐린 아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그럼 인슐린의 분비량이 안 나오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보다 늘어나? 그럼 얘는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어디로 가?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서 우리가 소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면은 그 포도당이 간으로 일단 들어오거든? 그럼 이 간으로 포도당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인슐린이 이 간에서 그럼 뭐야? 나가는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 100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1만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간으로 유입되는 포도당을 연락에 결합시켜.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이 간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100개가 들어와 99개 결합시켜서 글리코젠 만들어 놓고 하나만 내보내는 거야. 그죠? 하나만 내보내는 거야. 혹은 혈액 속의 포도당만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이 간에도 혈관들이 뻗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주변에 있는 간세포 또는 주변 세포로 흡수시켜버려. 그래서 어쨌든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야. 자,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이 낮아지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간으로 유입되는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한쪽에 쌓아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건 쉽지. 근데 저혈당은 좀 복잡합니다. 저혈당은 잘 봐. 반대로 저혈당이 됐어. 저혈당. 자, 언제 저혈당이 돼? 반대로 내가 밥을 오랫동안 굶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 격하게 운동이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혈당량이 낮아져. 그럼 마찬가지로 간뇌가 그거를 인지합니다. 이제 간뇌가 그럼 이제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주겠지.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반대로 일단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는데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제는 누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게 돼. 그리고 반대로 얘네 기량작용하는 애들이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은 어떻게 돼? 반대로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얘는 늘어나. 맞지? 그러면 글루카곤은 무슨 일을 할까? 반대로 이거지. 아까 여기 그림 여기 소장이 있고 간이 이렇게 있어. 그 지금 밥도 안 먹은 상태로 운동만 했는데 일로 유입되는 포도당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내 포도당을 내보내줘야 되겠어. 심장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뭐야?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분해해. 분해해서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분해해. 간에서.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반대 이렇게 얘기해. 자, 간세포나 혹은 어떤 조직세포에서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일단 혈액으로 끄집어 내오기도 하는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이 늘어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뇌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또 어딜로도 신호를 보내냐면 그렇지. 부신, 속질에도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나온다?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또 많이 나와. 맞아?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도 글루카곤하고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돼. 얘도 동일한 작용을 해. 알겠어? 그래서 혈당량을 또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얘가 간뇌에서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면 CRH가 나와. 이게 뭐였어 아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얘가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평소보다 얘가 많아지겠지. 얘가 많아져서 얘가 많이 나와. 그럼 얘 줄여서 선생님이 A, C, T, H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말 그대로 부신 겉질을 자극하겠지. 그럼 부신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 나왔었잖아. 앞에 보면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겠지.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나왔지만 얘도 혈당량을 높이는 애거든. 근데 얘는 글루카곤이나 요 빨간색으로 쓸게.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자, 내 몸에 주성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단백질하고 지방을 단백질하고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 뺀다고 굶잖아. 그러면 저혈당이 되겠지. 그 저혈당이 굉장히 심하면 얘가 일어날 거 아니야.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어버리거든? 살이 빠지는 거지. 그지? 물론 이제 그렇게 살 빼면 요요가 오지게 오긴 하지만, 그래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추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많아지고, 혈당량이 낮아지면 글루카곤 많아지고, 아드레날린, 당뇨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혈당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당량이 0.1%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일직선은 아니란 말이야. 결국 이 호르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됐지? 뭐 그래프는 따로 안 그려도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나오기도 하거든. 내가 밥 먹어서 혈당량이 올라가면, 그지? 시간이 지나면 혈당량이 내려가겠지. 맞아? 그러면 그때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지.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혈당량이 내려가면, 그지?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의 분비량은 다시 감소할 거야. 피드백에 의해서. 그지? 그리고 물론 이때 이게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날 때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감소하겠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겠지? 그런데 만약에 혈당량이 너무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 이때 운동을 한 거야. 운동한 직후야. 그럼 혈당량을 다시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높아지는 거지. 글루카곤 분비량. 그럼 글루카곤 분비량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슐린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인슐린의 분비량은 더 감.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문제 풀 때 이 그래프 나오면 이거 보고 얘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구나. 얘가 내가 지금 그래프를 뭐 자세하게 그린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야. 얘는 글루카곤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나머지 이제 뭐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뭐 내신 대비할 때 실제로 우리가 다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대표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내신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지.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다. 옳은 거 골라라. 혈당량이건 뭐건 이 항상성이다. 그럼 무조건 중추는 누가 돼야 된다? 간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기관 나는 뭐지? 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고 이거 간이거든. 간. 간은 어디에 속한다? 소화계에 속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 A와 B는 어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고혈당일 때는 A가 주로 작용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저혈당일 때는 호르몬 B에 의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서로 지금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지? 무슨 작용? 기량작용. 그래서 여기 이런 건 내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알겠어?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체온 조절 나오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얘기가 나오죠. 체온 조절. 그치?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체온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든지 반대로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변하겠지? 그럼 체온이 변하면 그걸 또 적정한 수준의 체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저기 지금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추워. 그 온도 변화,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건 이제 피부지. 그럼 이제 피부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간뇌한테 이제 전달하면 간뇌가 이제 추워졌네 감지하는 거야.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냉장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간내 시상하부는 소위 말하는 설정 온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설정 온도가 뭐 예를 들어 36.5도다라고 하면은 피부를 통해서 전달된 온도 정보가 36.5도보다 낮아. 그지? 낮으면 어떻게 돼? 높여야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온도를 내가 4도로 맞춰놨는데, 그지? 4도로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고 닫고 뭐 하여튼 냉장고 온도가 2도가 되면 냉장고 안에서는 온도 조절 장치가 가동이 돼갖고 그걸 4도로 높이겠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간내가 어쨌든 추워졌다라고 하면은 추워져서 이제 체온을 올리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 첫 번째는 뭐지? 체온을 이제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열 발생량이 어떻게 돼야 돼? 열 발생량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은, 열 발산량은 어때야 돼? 줄여야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간내 시상하부에서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지?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 분비량이 늘어나. 그러면 그 TRH가 뇌하수체 전엽, 뇌전이라고 쓸게.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 TSH라는 호르몬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TRH가 늘어났기 때문에 TSH도 늘어나는 거야? 그럼 그 TSH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지.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TRH가 추워지면 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늘어나. 그럼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했으니까 뭐야?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세포호흡이 촉진돼서, 그지? 촉진돼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맞아? 열 발생량이 늘어날 거야. 열 발생량이 평소보다 늘어난다. 그지? 늘어난다. 근데 요 과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얘가 교감신경을 통해 가지고 부신 속질에도 신호를 보내는 거야. 부신 속질에도 신호를 보내. 그럼 부신 속질에서 뭐 나왔었지? 아드레날린 나오잖아. 맞지? 에피네프린. 얘 많아지겠지. 추워지면 일로 신호 많이 보내는 거야. 교감을 신호 보내가지고. 그러면 얘는 뭐 해? 얘는 아드레날린은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혈당량도 높여주고, 아니지, 혈당량도 높여주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게 하는 거. 왜? 얘 도와주는 거야. 세포호흡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심장박동도 증가하고 혈당량도 높아져서 결국에는 세포호흡이 더 촉진되는 걸 도와준다 이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야?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에 일환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열 발생량을 늘려주는 거야. 여기 지금 나오지? 부신 속질에 신호 보내면 아드레날린 나와서 심장박동 빨라지고요. 그치? 결과적으로 혈당량 높여서 물질 대사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왜 우리 특히 남자들은 공중화장실 같은 데 소변 보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몸 부르르 떨리지 않니? 근육도 떨리게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드레날린이. 그럼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열 발생량을 늘리면 한편으로는 열 발산량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간내 시상하부가 또 교감신경을 통해서 피부 쪽에 신호 보내는 거야. 우리 흔히 추워지면 뭐 한다 그래? 닭살 돋는다고 표현하지? 자,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피부에 보면 잔털이 이렇게 나 있잖아. 얘네들이 평소에 누워 있잖아. 그 옆에 근육이 있어.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 그지? 왜냐면 여기가 사실 이렇게 뭐가 있냐? 털이나 모공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니? 구멍 뚫려 있으면 그걸로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구멍을 닫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옆에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축하면서 구멍이 닫히면 털이 삐쭉 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잇모근이 수축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야 닭살 돋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닭살 돋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잇모근이 수축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피부 바로 아래쪽에는 뭐가 흐르냐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혈액이 흐를 거 아니니? 혈액 따뜻하잖아. 근데 이게 피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거기 따뜻한 혈액이 흐르면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도 어떻게 최대한 수축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운데 오래 있으면 얼굴 창백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모세혈관이 굉장히 수축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잇모관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도 수축을 시키는 거야. 그지? 모세혈관 수축시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열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뭐 한다?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추워져서 체온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쪽에서는 열 발생량을 늘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열 발산량을 줄여서 결국 체온이 다시 높아지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러면 반대로 체온이 높을 때는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만약에 더워졌어. 그래서 이 분홍색 옷 쓰는 건 더울 때야. 체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요 반대겠지. 열 발생량은 최대한 줄이고 열 발산량은 늘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TRH 분비를 줄이고 그러면 TSH 분비가 줄어서 티록신의 분비가 줄겠지. 그러면 세포호흡이 어떻게 되겠어? 억제되겠지.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 열 발생량이 줄어들겠지. 맞아? 줄어들겠지. 지금 여기 밑에지. 더울 때. 그 다음에 아까 교감신경으로 부신의 신호 보낸다 그랬잖아. 더울 때는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심박도 줄어들겠지. 맞아? 혈당량도 뭐 높아지는 게 그만둘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얘야. 얘 교감이 나머지는 다 지금 추울 때랑 더울 때는 나머지 다 지금 반대잖니. 교감인 거. 근데 요거는 좀 달라. 이 열 발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얘 생각하면 얘도 이제 뭐겠어?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낼 것 같잖아. 근데 얘는 교감신경 완화야. 알겠어? 여기 보면 뭐라 해? 교감신경 작용,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울 때는 교감신경으로 신호 보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더울 때는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교감을 안 보내는 거야, 신호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잇모근이 늘어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왜 더운 날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얼굴 여기 뻘개지잖아. 모세혈관 확장돼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부교감에 의한 게 아니라 교감신경 완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발산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추울 때랑 다 반대인데 요거 하나만 부교감이 아니고 교감신경 완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다. 여기 얘기하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피드백에 의해서 너무 많아지면 줄이고 너무 줄어들면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호르몬의 분비량을 이렇게 피드백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교감이나 부교감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삼투압 조절이라는 게 나와. 삼투압 조절. 그지? 세 번째 삼투압 조절. 자, 체내 삼투압 또는 우리가 혈장 삼투압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체내 삼투압 또는 혈장 삼투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농도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뭐야? 물이잖아, 물. 물론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한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니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체내 농도. 그러니까 얘는 소금물 생각하면 좀 쉽다고 보면 되겠지. 소금물 생각하면. 그치? 그러면 자, 삼투압이 높아졌다라는 건 내 몸속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은 소금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실제로 식염수 있지, 식염수. 식염수 먹진 않지만 이렇게 맛본 적 있냐? 약간 짭짤하지? 그 식염수가 내가 알기로는 농도가 한 0.9% 정도 되거든. 그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아.
그 약간 소금물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지? 그러면 우리 소금물의 농도가 언제 어떤 경우에 높아질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소금을 더 넣었을 때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삼투압이 증가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던지 아니면 방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짠 음식을 먹으면 그 짠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 나트륨이 들어있거든. 그럼 나트륨이 많아지면 결국에 내 몸속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주로 나옵니다. 수분이 부족해져서 삼투압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와. 요거만 얘기할게. 지금 여기 다 써놓긴 했는데, 요거 반대다, 요거 반대로 써놔야 돼. 요 수분량 감소 여기가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고 이게 감소하. 이거 반대로 써야 돼, 반대로. 오타가 좀 났네. 오타가 났어. 반대로 좀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삼투압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감지하는 건 누구다? 간내라고, 간내. 그지? 간내 시상하부야. 이 밑으로 쓸게, 밑으로. 자,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특히 시상하부 밑에 이제 뇌하수체가 연결되는 뇌하수체 뭐가 있다? 후엽이 있는 거야, 후엽. 그럼 아까 했지만 사실 시상하부에서 AD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이제 후엽을 통해 분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후엽을 통해서 ADH가 분비가 되는데, 그럼 그 ADH는 어디로 간다고?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 콩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그 콩팥에서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내 몸속으로 뭐 한다? 다시 재흡수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내 몸의 농도가 높아졌어. 즉 수분이 부족해져서 농도가 높아지면 평소보다 ADH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면은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내 몸속으로 흡수하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럼 그 흡수된 수분은 당연히 어디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내 몸속의 수분량이 다시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체내 수분량이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부족해졌던 수분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높아졌던 체내 삼투압이 어떻게 다시 낮아지겠지, 그지? 높아졌던 게 다시 낮아지게 될 거다 이 말. 그럼 이때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지금은 수분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 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삼투압이 높아졌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순서물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 혈액 수분이지, 혈액이. 혈액도 주성분이 물이. 그러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 몸속에 혈액량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예요, 감소. 혈액량, 그러니까 체내 삼투압이 높아졌다. 다른 말로 혈액량이 감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혈액량이 감소했으니까 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했으니까 혈압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낮아집니다. 처음에 원인이 이거야. 원인이 이겁니다. 잘 봐. 원인이 이거야. 원인이 이렇게 되면서 ADH 분비량이 늘어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다시 이제 뭐야?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더해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시금 어떻게? 낮아졌던 혈액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다시 증가했다는 얘기지. 맞니? 혈액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혈액량이 증가했으니까 낮아졌던 혈압이 다시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오줌량은 어떻게 되냐? 감소하겠지. 그러면 오줌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수분만 줄어들어서 오줌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됐어? 높아졌지.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증가라고 써놓은 게 정상보다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낮아졌던 게 다시 높아져서 정상이 됐다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 얘만 원래 그 오줌의 농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뭐야? 낮아졌던 게 다시금 높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맞아? 물론 이때도 이제 만약에 이게 과도해지면 너무 증가하고 너무 감소하고 너무 증가하면은 피드백이 일어나겠지. 피드백이 일어나서 ADH 분비량을 줄이겠지.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수분을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과다해. 그러면 결국엔 혈액량이 증가한 거잖아? 혈압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ADH 분비량 줄이는 거야. 그러면 수분제 흡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만들어진 오줌량이 증가하겠지? 오줌량이 증가하니까 오줌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그제? 높아졌던 늘어났던 혈액량이 감소할 거고 혈압 다시 낮아지게 되겠지. 정확히 반대가 돼. 그제? 그러면 특히 요 수분이 부족할 때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이 삼투압 저질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도 단골로 출제가 되고요. 내신에서도 무조건 나올 텐데 이 삼투압 조절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주어져. 잘 봐. 세로축은 무조건 ADH 분비량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 여러 가지 값들이 써져 있는데, 자, 그래프가 일단 두 가지.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잘 봐.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정상 범위인 거야. 그럼 봐. 가로축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상보다 증가하면 ADH 분비량이 뭐 한다는 거야? 늘어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 그래프는. 그럼 얘는 뭐지? 정상보다 뭐야? 낮아지면 ADH 분비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요 가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자, 이 그래프는 정상보다 높아졌을 때 ADH가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 중에 뭐겠어? 삼투압이지.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ADH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가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혈장 삼투압 또는 체내 삼투압이야. 그래서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니까 ADH 분비량이 늘어나겠다 이 말이야. 맞지? 자, 요 그래프에서 요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상보다 낮아져. 어떤 거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정상일 때보다 혈액량이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야? 혈액량. 맞아? 그 다음에 뭐가 돼? 혈압. 얘네들은 정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ADH 분비량이 늘어나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건 이제 뭐 적었다고 치고 이제 지울게. 실제 문제 보면은 문제 갖고 얘기를 해볼까? 자, 지금 쭉 설명을 해. 지금 요 밑에 나오는 대표 문제가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프야. 요거 풀고 넘어갑시다. 하나 더 얘기. 자, 간은 혈장 삼투압 변화에 따른, 그지? 여기 써져 있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혈장 삼투압 얘기 나오면 이때 무조건 호르몬은, 이때 호르몬은 무조건 뭐야? ADH야. 그지? 이 호르몬 X라는 놈은. 자, 나의 경우에 그럼 지금 안정 상태가 평상시거든. 그럼 얘가 지금 기억은 뭐야? 평상시에 비해서 기억 값이 낮아지면 ADH 분비량이 늘어난다니까 방금 얘기했죠. 여기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혈액량 또는 혈압 뭐 요런 거 되겠지. 맞아? 자, 혈압은 기억에 해당돼. 맞지? 호르몬 X는 ADH다 맞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봐라. 야,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제 흡수량이라는 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지. 시간분의 수분제 흡수량이거든. 자, 요거는 뭐에 비례하겠냐?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제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
요건 당연히 ADH 양에 비례하겠지. 맞니? 그러면 나에서 안정 상태일 때하고 T일 때 비교하면 T일 때는 항인효 호르몬이 이만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안정 상태일 때는 이만큼 나오는 거 누가 지금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 T일 때잖아. T일 때가 이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정 상태일 때보다 T일 때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 이제?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투압 조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우리 뒤에 문제로 가볼게. 문제로 가서 분명히 넣어놨을 텐데 27번 보면 돼. 요거. 요 그래프 주로 나오거든. 자, 가로축은 시간이 써져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특정 물을 섭취했다든지 운동을 했다든지 상황이 하나 주어져. 자, 여기서는 물을 마셨대. 자, 일단 물 섭취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체내 삼투압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로축에 삼투압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여기서 혈장 삼투압이라는 게 체내 삼투압인데 물을 마시기 전에 삼투압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내가 물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돼? 삼투압이 내려가는 거지. 근데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호르몬 분비량이 막 변화가 있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ADH 분비량은 어떻게 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 물을 섭취하기 전에 ADH가 이렇게 요 정도 양이 분비가 되고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 썼잖아. 내가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ADH 분비량은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야. 감소해서 수분제 흡수가 줄어드니까 수분제 흡수가 줄어들면은 결국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체내 삼투압이 높아져야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결국 ADH 분비량도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보라는 거야. ADH 분비량은 물을 섭취하기 전후의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오줌 양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거는 오줌 삼투압이잖아. 세로축이 삼투압이니까, 그지?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냐?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물을 섭취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오줌이 이 정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나서부터는 뭐야? 오줌량이 늘어나니까 오줌 삼투압이 낮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오줌 생성량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요 오줌 삼투압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프는 지금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그래프만 그려져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 ADH 분비량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답을 찾기가 쉬워지겠지. 안 그려져 있는데 네가 그려놓으라 이 말이야. 그럼 옳은 거 고르래. 자, 기억은 그래프 없이도 풀 수 있어. 혈액 속에 항인효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 수분제 흡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고 혈액 삼투압은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하게 되잖아. 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혈액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맞니? 틀렸지, 기억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보기 니은에서 물어보잖아. 그래프는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만 주고 ADH 분비량, 호르몬의 양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두면 어떻게 돼? 구간 1하고 2 중에 어디가? 2가 ADH 분비량이 더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증가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줌 생성량도 물어보잖아.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데 오줌 생성량 물어봐.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써놨잖아. 구간 1하고 2에서 오줌 생성량은 1이 더 많다. 맞니? 그럼 이 D가 틀렸네. 맞니? 가만 있어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기억을 내가 잘못 풀었나? 혈중 항이뇨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오줌 삼투압 틀렸고 구간 1보다 2에서 오줌 생성량이 틀렸고 콩팥의 단위 시간 자 이것도 단위 시간당 수분제 흡수량은 내가 ADH량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놨잖아. ADH 분비량은 구간 1하고 2 중에서 2가 더 많거든. 그럼 구간 1보다 2에서 더 많다가 맞는 말이 돼. 여기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니은하고 리을만 옳은 말이 돼야 돼. 오케이? 이거 요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문제 오타가 좀 있었나 본데. 정확하게 니은하고 리을만 맞는 말이 되니까 기억을 내가 잘못한 거야.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고 혈액 낮아지게. 맞지만 니은 리을 그냥 이거 답이 없어. 이 문제 보기엔 답이 없으니까 니은 리을이라고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알겠니? 이런 식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3개가 자주 나와. 요거랑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려줬던 2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앞쪽으로 와서 개념 체크 문제. 이것도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 이거 피드백이지, 피드백. 그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억제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2번.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가에 해당되는 게 뭐야? 야, 그러니까 티록신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 피드백을 해서 억제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까 유도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그지? 끝에 보면 어디서 분비되냐 이거잖아. 그지? TRH는 어디서? 시상하부. TSH가 뇌하수체야. 알겠니? 이거 TRH 아까 간뇌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여기 지금 그림 봐봐. TRH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하는 거야. 알겠어? 자, 3번. TRH 분비가 촉진되면 혈중 농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결과적으로.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죠? 피드백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거꾸로 억제가 되겠죠. TRH하고 TSH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인데 이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야, 봐라. 재료가 없으면 티록신을 못 만들거든? 그러면 피드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TRH가 계속 늘어나. TSH가 계속 늘어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니까 얘가 점점 크기가 커져. 알겠어? 크기가 커져서 티록신 만들면 작아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티록신 못 만드는 거를 그 기능 저하증이라고 표현했잖아. 또 한편으로는 갑상샘 비대증이 있어. 갑상샘 비대증. 기능 저하증하고 비슷한 거야. 점점 커지기 때문에 비대증.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는 누구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교감과 부교감이지. 맞아? 디귿은 아니야, 디귿은. 디귿은 아니고. 자, 4번. 혈당량 조절 과정이다. 호르몬을 각각 써라. A가 분비됐더니 혈당량 감소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인슐린. 그러면 같은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B는 혈당량 증가하니까 얘는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C도 혈당량 증가하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되겠지. 에피네프린. 자, 5번.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OX를 해라. 식사 후에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돼야지. 글루카곤 억제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지. 글루카곤에 의해서. 그지? 혈당량 변화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으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내신에서 말로 장난친다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피드백에 의해서 혈당, 이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알겠어?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방출돼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맞는 말이고. 자, 6번. OX에라 체온 조절에 대해서. 날씨가 추우면, 그죠? 아까 얘기했지. 우리 소변 볼 때 순간적으로 몸이 떨린다고, 그지? 근육 운동 활발해집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얼굴이 뻘개지는 거고.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 그랬지? 그래서 창백해지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열 발생량을 줄여야지. 말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지, 그지? X.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티록신 분비량의 증가로 물질 대사가 촉진돼서 당연히 열 발생량, 이거는 체온이 낮아졌을 때 얘기지, 그지? 체온이 낮아졌을 때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니까 X. 7번. 추울 때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다. A, B, C에 해당되는 용어는 뭐다? 일단 A는 뭐다? 날씨가 추울 때 아니니? 추울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잇모근이 수축하고 모세혈관이 수축하는 거고, 대신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육 떨림도 증가하고 심장박동도 증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질대사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지? 요즘 추울 때니까, 추울 때. 저온자극이라는 게 추울 때란 얘기지. 자, 8번. 물을 많이 마시면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은 어떻게 된다? 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내 몸속에 수분량이 과도해져서 삼투압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수분제 흡수를 하면 안 되지.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감소해야지. 안 그래도 몸에 물이 많은데 수분제 흡수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9번.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수분이 부족해졌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ADH 늘어난다 그랬지. 리을. 그러면 ADH가 늘어나니까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겠지? 그럼 오줌 생성량은 감소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면 그 결과 체내 수분량이 증가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만 되겠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3단원에서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뒤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 당연히 오늘 숙제가 됩니다. 알겠니? 뒤에 오늘 숙제가 되니까 숙제를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